집을 사야 하는 조기, 언제일까 궁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레곤 브로커 김란입니다. 아직은 영상이 2개밖에 없는 신생 채널임에도 애정으로 구독 버튼 눌러주신 8분의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라고 박수치며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 막 힘이 납니다. 한 분 한 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중국인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한 달 집세로 2,800불을 내고 있는데 매달 집세로 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그 돈을 내 집에 붓는 게 낫지 않을지. 하지만 이자율이 6%가 넘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되는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최근 몇 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알뜰히 준비하고 계셨던 임차인 분들이 계속 렌트를 해야 할지 아니면 6%가 넘는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는 조기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개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1998년 이후 미국 주택가격의 변동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주택가격 대비 이자율 적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16년 후반도 적기로 보여집니다. 지나고 나면 언제가 적기인지 쉽게 알 수 있죠.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자율과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 최저점을 예상하고 집을 구매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적기, 딱 맞는 정확한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집값이 떨어졌을 때 또는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나는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곧 말씀드릴 6가지를 갖췄을 때 집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집을 구입할 시점인지를 확인하는 6가지 체크리스트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좋은 신용점수. 좋은 신용점수는 670점 이상을 말합니다. 740점 이상이면 가장 좋은 이자율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자를 적게 갚을수록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고 다른 비용을 위해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지요. 일관되게 자신의 재정적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청구서 지불을 제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대출 기간은 모기지 지불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DTI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 기간은 DTI 비율을 사용하여 다른 모든 월 부채를 상환한 후 처리할 수 있는 모기지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월별 부채에는 모기지, 월 렌트비, 최소 신용카드 결제 금액, 자동차 대출금, 학자금, 위자료나 양육비, 기타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렌더가 생각하는 좋은 비율은 36% 이하입니다. 50% 이상은 매우 위험한 비율입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매월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대부분의 렌더는 모기지 신청 전에 기존의 빚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갚을 것, 자동차 대출과 같은 또 다른 빚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일부 대출 기관은 소득 확인을 위해 세금 신고서, 은행거래 내역서나 손익계산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다운페이 20% 플러스 바이어 클로징 코스트.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다운페이먼트 20%는 10만 불입니다. 바이어 클로징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2에서 5% 정도입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살 경우 2만 5천 불 정도가 되네요. 물론 다운페이 20% 미만이어도 집을 살 수는 있어요. PMI는
20% 미만의 다운 페이먼트를 할 경우에 렌더를 지키기 위해 대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PMI 비용은 렌더마다 또 론 구매자의 신용점수에 따라 지불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점수가 낮은 대출자는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보다 더 많은 PMI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집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 예를 들어서 현재 내고 있는 렌트비가 월 2,800불이고 구매하고 싶은 집이 50만 불이라면 집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은 14.88입니다. 집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15 이하라면 렌트를 계속하는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좋은 결정입니다. 반면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이 21 이상이라면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 안정성. 모기지 및 주택 유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내 직업은 얼마나 안전한지, 향후 해고 가능성은 있는지,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전 가능성. 향후 2, 3년 내에 다른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집의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단지 잠시 머물 계획이라면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와 해당 지역의 임대 비용 그리고 구매 비용을 고려하고 적어도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면 구매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저축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점수가 낮아도 다운페이를 20%보다 적게 해도 집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집을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재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일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레곤 브로커 김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